안녕하세요. 김용환입니다. 오늘의 생활과 윤리는 10단원 2강입니다. 자, 이 학습은 온라인 학습을 위한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10단원 정보사회와 윤리 중 2강으로 아래 나오는 정보사회 매체윤리입니다. 이 정보사회 매체윤리의 주된 내용은 뉴미디어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의 매체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정보사회 매체윤리에요.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사회를 잇게 한 매체, 미디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체와 뉴미디어의 의미. 자, 매체, 미디어라고 하죠. 미디어는 본래 복수죠. 미디움에서 온 미디어입니다. 매체 자체는 두 개의 대상물을 연결해 주는 중간에 있어서의 주체. 우리는 매체, 매개체라고 하죠. 자, 옆에 내용을 보죠.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이동시켜주는 수단, 이 수단이 바로 매체입니다. 이쪽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정보를 갖다가 이동시켜주는 매개체, 그런 것이 바로 수단인 것이 매체입니다. 신문, 서적, 인쇄매체, 텔레비전, 라디오, 핸드폰, 등등등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도구나 수단을 우리는 매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나타난 매체를 우리는 뉴미디어라고 합니다. 뉴미디어. 미디어는 아까 매체라고 하면 되겠죠. 기존의 매체들이 제공하던 정보를 주로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 가공하고 만들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소비하고 실제 우리가 보고 하는 포괄적인 융합 매체를 우리는 바로 뉴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매체, 그 다음에 뉴미디어 개념을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럼 뉴미디어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중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상호작용합니다. 뉴미디어는 송수신자 사이에, 송신자, 어떤 정보나 자료를 갖다가 보내는 사람, 수신자, 받아보는 사람, 상방향 정보 교환입니다. 자, 상방향 서로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거죠. 를 가능하게 하여 정보 생산자인 송신자와 정보 소비자인 수신자가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자, 수평적이다, 평등한 관계. 자, 수평적인 관계는 인간관계에서 평등한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차별의 관계, 불평등의 관계입니다. 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동시화. 자, 요 용어 꼭 알아놓고 들어가세요. 뉴미디어는 정보 교환에서 송수신자가 동시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동시에 안 이루어져도 된다. 저장된 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내가 어느 곳에 1시간 저장을 시켜놓으면 이 정보를 1시간 후에 볼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볼 수도 있고, 즉 같은 동시간에 정보를 갖다가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동시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탈대중화. 자, 뉴미디어는 대규모 집단 바로 대중화죠. 획일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대규모 집단에서 획일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대중화입니다. 에서 벗어나 특정 대상과 특정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중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대중화는 가능했는데 탈대중화가 쉽지 않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특정 대상과 특정 정보를 서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그룹에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등등 밴드 같은 걸 이용하여 특정한 진단이 특정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죠. 이래서 우리는 탈대중화라고 합니다. 능동화. 뉴미디어는 정보를 발견한 동시에 취합, 모으고 공개할 수 있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이용자가 더욱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인 자체가 보기만 하지 않고 취합하고 자기가 글을 쓸 수도 있고 공개할 수도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능동화 작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종합화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매체들이 이제는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되어 멀티미디어 시대다. 종합화, 멀티미디어. 멀티란 개념은 다중의, 여러 개 이상, 2개 이상의 이런 뜻입니다. 다종한 미디어가 같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다루는 멀티미디어화라고 합니다. 자, 누 미디어의 문제점 보죠. 정보의 객관성 문제. 자,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누 미디어의 정보는 기존 매체 수준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누 미디어의 정보가 객관성을 지녔는지를 점검할 감시장치가 기존 매체에 비하여 부족합니다. 다량으로 쏟아지는 이 정보가 과연 객관적이고 올바른 팩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기가 힘든 얘기죠. 두 번째, 누 미디어가 전달하는 부정확한 정보가 빠른 확산력과 결합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것,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 즉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윤비어로 삽시간에 여러 사람에게 알려져서 사회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 책임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매체가 다양해지고 특정 저작물을 여러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정보가 분산되어 존재하며 그 결과 책임도 분산되어 윤리적 책임의식이 약화됩니다. 여기저기 퍼날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책임 문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사적 정보 노출의 문제. 매체가 발달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 정보의 노출 굉장히 현대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죠. 자, 누미디어 시대의 매체 윤리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자, 개인정보 신중한 처리. 누미디어를 통한 개인정보의 공개는 사람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힐 권리도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인권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배웠죠. 알 권리와 대조되는 익힐 권리.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 표절 금지.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기사들이 동시적으로 다양한 언론사의 이름을 달고 게재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사 자성자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누미디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이죠. 세 번째, 상호 간의 소통과 시민의식 함량. 자,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교류함으로써 공동으로 체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매체 이용자들은 규범의 준수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시민의식 등을 포함한 윤리적 제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호 간에 올바른 소통과 올바른 시민의식이 함량됩니다. 그 다음 매체 이해력 습득을 해야 됩니다. 자, 매체 이해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밑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자, 이 부분 오늘 강의 중에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체 이해력이란 매체 내용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면서 매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자, 매체를 사용하는 것과 바람직하게 포인하는 능력으로 이걸 갖다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자, 요 용어 꼭 하나 들어가세요. 자, 미디어 리터러시. 바로 정보를 갖다가 사용하고 포인하는 능력과 동시에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두 번째, 뉴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 중에는 거짓 정보도 있는데 이러한 거짓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뉴미디어상에 유포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조합하는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자, 대부분 내용 여러분들 쉽게 이해되는데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이 개념을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이 개념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죠. 자, 개념 플러스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사회에서 매체를 사용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을 말한다. 포괄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여 발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발산한다, 포인한다 얘기죠. 남에게 알린다. 디지털 시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함량을 위해서는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이 특히 요구됩니다. 요즘 정보에 홍수할 정도로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참된 정보와 참되지 않은 정보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보에 있어서 이 많은 정보를 서로 종합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 사고력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비판적 사고력 특히 요구됩니다. 즉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이를 새롭게 가공 편집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과 지식을 공유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꼭 알아놓도록 하세요. 오늘 강의한 내용은 10단은 정보사회와 윤리 중 2강으로 정보사회와 매체윤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대체로 내용들이 쉬웠죠. 여러분들 상식으로 대부분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뉴미디어 특징 5가지 그리고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란 개념 꼭 유념하여 학습하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11단은 자연과 윤리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